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보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농센터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금고 예치금 25억 4,813만 8천 원에서 10억 원을 감하여 용자금을 58억에서 68억 원으로 10억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편성목 변경으로 전체 기금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억 9,940만 8천 원이 증액된 561억 6,7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실을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4억 1,498만 7천 원이 증액된 1,483억 5,2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27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1억 5,479만 4천 원이 증액된 776억 7,5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 논의된 사항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274조 팽성 노아112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 심의하시면서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 그 배수로 현황에 대해서 우기설까지 정비해서 그 부분이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275쪽부터 276쪽까지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860만 원이 증액된 16억 7,6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6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7,763만 8천 원이 증액된 218억 4,837만 3천 원입니다. 287조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 설명하시면서 마을 주변 하수관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입증 예산으로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추진을 위한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그늘쉼터는 주변 경관에 맞게 이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195만 5천 원이 증액된 373억 5,5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이 164억이 올라왔습니다. 12.4% 증액 편성이 돼서 1,483억을 예산 편성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그 질의 시간에도 잠깐
그 상하수도 사업소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 전체 예산에서 아까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뭐 국토비, 수혜자 부담 이 비율이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 전체 3,800억 예산 중에 한 80% 정도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추경에 지금 신규 편성한 예산도 보면 거의 100%가 다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건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러 건드리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1,483억 중에 매칭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부류 아니겠습니까? 의무 매칭, 그러니까 필수 매칭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매칭을 받는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은데 의무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매칭 비율은 몇 프로고 의무 매칭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에서 저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더라. 1,483억 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매칭 비율은 한 7-80%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상 될 네,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무 매칭, 그러니까 그 농어민 뭐 기회소득 같은 꼭 해야 하는 그런 의무 매칭 비율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거는 건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모 매칭 잠깐 이제 다음에도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공모를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매칭 비율을 너무 높일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총량 농업기술센터는 특수성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농어민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고 특수성이 있지만 이런 의무 매칭 비율이나 그 공모 매칭 비율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더 농어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일부 뭐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들을 대개는 다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뭐 전부 베테랑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총량은 굳이 건드릴 건 아니겠지만 이런 공모 우리가 막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그 공모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의 고유의 사업들을 좀 개발해서 좀 창의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을 좀 개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좀 알겠습니다. 검토를 네, 검토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될 부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필요하겠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900만 원, 이것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 좋지요. 근데 이게 보면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을 돕는 도우미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 사업 내용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게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이 도우미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영농 작업 관련해서 하는 그런 지원이야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글쎄 가사일까지 돕는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이거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에 이제 출산율이 좀 낮고 타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이제 출산 후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가사 도우미. 예, 그러니까요. 이제 출산 후에 이제 그 농촌 지역에 특히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뭐이 실제로적으로 예산 뭐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농촌 복지 차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사일 돕는 부분까지 이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 공무원 여비 지급 사업입니다. 이게 그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이 지금 잔액이 얼마나 지금 갖고 있죠? 저번에 기억을 했었는데. 전년도 기준에서요. 24억 정도 24억 지금 정도 갖고 나와 계신가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년에 이 경쟁력 제고 기금에서 해외 농어민들 해외 연수 비용으로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몇 천만 원?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몇 분 정도 가십니까? 한 10분 정도 가십니까? 예, 그 정도. 아홉 예, 명이서요. 예, 아,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 있습니다. 자부담.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예. 그 전에는 공무원들 그 해외 연수비를 그쪽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이제 그때가 다르긴 한데요. 그전에 이제 이제 자체에서 국에서 편성할 때도 있고 총무과에 이제 연수 전체 풀 여비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편성을 또 해야 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고기금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 아니 제고기금에서는 이제 제고기금에서 농업인 빼는 건 아니고 예 농업인 이건 이제 일반 예산? 예, 일반 예산에서 공무원은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가십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여비가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그 평균적으로 해서 이제 산출을 한 겁니다, 의원님.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보면 이게 어떤 그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잘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전에도 이제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 저는 상권에 있을 때도 이 수해 농가 수가 지금 이거 2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예산이 꽤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수해 농가 수는 2개밖에 없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액 어느 정도 이런 장비가 이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입는 쪽으로 좀 해달라고 좀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추후에라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죠? 또 비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학생 승마 체험 같은 경우 이거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추경도 올라오고. 이거는 그 사업 그 승마 체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에는? 지금 평택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 그 지제동에 그 레코필드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폐업을 했고, 지금 이제 안성에 안성 팜랜드하고요. 팜랜드. 그리고 화성에 있는 4개소를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사업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에 이런 승마 체험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더 늘리고. 요게 이제 그 예전에 있다가 작년도에 처음 수요 조사를 받아갖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5,60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했는데요. 또 금년도 그 학생 전체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받아 보니까 그 651명의 학생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요번에 당초에 415명이었던 그 이제 사업량이 555명으로다가 이제 늘어나서 그 추가로다가 더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이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사실 노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어떤 그 승마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거 하나 하고 말산업을 좀 육성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애석하게 이제 평택에 말산업 그 체험장이 없다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에 다시 그런 것도 부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예산이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사업 2억 5,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거 이 FTA 협정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굉장히 오래된 이 체결 사항인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에 피해를 입은 한우, 유구, 한우 송아지 생산자 피해 보전. 이게 과연 이제 이런 사업 개요가 맞느냐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 당시 협정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까지 가고 있을까? 그리고 가격이 우리 소 이렇게 실제 뭐 식용도 하지만 과연 이게 사업 개요와 현실과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전액 국비고요. 그 자유무역 협정 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해마다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우리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의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피해를 보는 품목을 이제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까지도 다 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선정이 된 게 이제 한우, 유구, 한우 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 축산농가 몇 가구 정도가 수혜를 봅니까? 요거는 그 2024년도에 그 품목이 선정됐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 출하량을 가지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 직불금을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수혜 축산농가는 몇 가구나 출하한 농장은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예, 그렇습니다. 꽤 많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고기 가격도 좀 떨어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환경 친화적 농자재 지원 사업. 이건 그 감액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이제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해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제 감액으로 해서 변경 내시를 내려줘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변경 내시를 하면 우리도 같이 다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전에 감액을 하더라도 시에서 책정했었던 금액은 지급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 비율을?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시비를 살려서 추가로 지원은 가능한데요. 이제 평상시 이제 50% 하던 게 이제 도비가 빠지다 보면 뭐 38%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원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시에서도 시에 이제 예산만 충분하다 그러면 시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네. 그게 뭐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면 이 세입 아까도 뭐 의원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국도비 관련돼서 특조금이나 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좀 발생이 돼서 세입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럼 이번에 보면은 한 89억 9,948천 원 정도 이렇게 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출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산 1,483억 5,265만 원, 기정예산 1,319억 3,767만 원, 12.44%인 164억 1,499만 원, 164억이 이제 12로 우리가 세출이 잡혔는데 이 안에 이제 아까 세입 부분하고 같이 아마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는 이 세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9억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12로 들어가는 부분이 잡혔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 농업기술센터나 복지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전에도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사업 예산서를 보거나 본 예산이든 추경을 보면 지금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이 1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 뭐 본 예산 책자하고 버금가게 그 이상으로 이제 이 두껍게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 사업 분야가 많다, 사업하는 게 많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뭐 똑같은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필터링 해가지고 공모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이 공모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보편적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가든 뭐 도든 매칭을 해서 내려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뭐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비효율적인 것도 분명히 이 안에는 많이 내재돼 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거를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더 그 예산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뭐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건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복지국이나 여기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농업은 뭐 우리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더 육성을 하고 계속 뭐 보전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건 뭐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되는 뭐 형성이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다 보면은 이 관련 부서에서 이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상임위에서 다 이거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전반적인 걸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하나하나 짚어서 뭐 얘기한들 다 매칭이 보니까 다 뭐 농업 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다 매칭이더라고요. 매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지적을 해서 한들 전체적인 걸 갖고 고민을 해서 그거를 아마 이 부서에서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24년도 11월 달에 대설 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 요 관련된 거 도비 등 뭐 한 26건 정도가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요. 이게 다 매칭해서 들어온 거라 뭐 신규 편성해서 새롭게 생긴 사업이지만 그거와 더불어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포승업 국비 등 뭐 44건, 국도비 보조 사업, 뭐 내시 등으로 해서 증감액 된 부분 이런 거 갖고 다 여기에 사업에 편성해가지고 계상해가지고 다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이것도 당부하고 비슷한 건데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팽성읍 노아리 이런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이제 24년 특별 교부세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좀 들어왔어요. 한 4억 정도가 뭐 계상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업이 여러 분야의 사업도 있지만은 이 지역구 활동을 제가 하다 보면 너무 만하게 읍면동이나 특히 이제 뭐 도시 지역은 그래도 들어왔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니까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저 아시다시피 농어촌 뭐 기반공사든 농어촌 공사든 뭐 여기 사업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방치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요. 이제 읍면동에 내려주는 수건 사업 뭐 이런 관련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좀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뭐 특교세를 했던 특별 뭐 조정 교부금을 받던 아니면 우리 시비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를 농업 정책과든 이런 데서 고민을 해서 기센터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에 담아가지고 해야지. 이건 계속 방치되는 거고 여러 사업들은 매칭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필요한 거를 못하고 뭐 다른 거 들어오는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선호를 좀 이 시급성하고 선호하고 공공성을 더 야기되는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하나하나 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이상으로 그걸 좀 한번 당부드리고 좀 고민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이제 검토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데요. 그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제가 하나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친환경화 농자재 지원. 저희가 이제 장기현질 필름하고 분해성 멀칭제하고 이제 잡초 매트를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네. 저기 작년에 이제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도에다 올리면 네. 도에서 이제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네. 저희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감액이 들어와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 이제 간해시를 먼저 해주고 네. 이제 도에서 실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네. 그 변경 간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내시를 했을 땐 그만한 이유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그 간내시 한 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일단 이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간해시를 먼저 받아서 이제 1억 200 정도를 세웠는데 네. 이제 도에서 이제 그 감액 사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네. 그걸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앞으로 농사 비닐 여기 지금 보면 종류가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감액을 하는지 저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더 늘려도 괜찮은 사업 같고 우리 환경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에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감액되는 경우는 네, 이제 전년도 말에 이제 저희 수요조사 했을 때하고 실제 본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 수요가 또 감되는 거나 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네, 어려워서. 좀 안 되다 보면 또 이제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시비를 더 매칭 비율보다 좀 높게 이제 또 확보를 해서 하는 그렇죠.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의 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단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 원인이 뭐 예산상의 문제라면 시비를 투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닐 멀칭제 이런 거 깔아놓고 거두기 힘들어해서 그에 대한 또 그거 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친환경 농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예산을 더 투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유를 알고 원인을 하면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파악과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이나 또 우리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